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검사했는데 심리적으로 요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대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요통은 일생에 한 번은 다들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95% 정도는 3개월 이내에 회복이 되는데 6개월 이상 만성 요통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보통은 그 요통의 원인이 크게 염좌라든지 추간판 탈출증, 협착증, 척추 후관절 증후군 이런 계통의 질환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은 오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한번 복귀하면서 요통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점을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요통을 감지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들은 첫째 척추가 있고, 그 다음에 척추 신경근이 있고,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죠. 그 다음에 척추 아래위가 만나는 척추 후관절, 그 주위에 싸고 있는 척추 기립근, 이런 구조물에 있어서 어떤 병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요통이 일어난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요통이라는 것은 허리에만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리 주위에 있는 골반, 꼬리뼈 통증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허벅지 같은데 둔부에 통증이 있으면서 가끔 이 통증이 아래쪽으로 전이돼서 내려가는 현상도 보일 수가 있고, 질환에 따라서 다리에 감각저하라든지 근력저하도 같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요통이 존재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통과 관련된 질환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가장 흔하게 생기는 외상성 염좌, 그 다음에 외상성 골절 이런 거 있을 수 있고, 추간판에 변성이 오는 것, 나이가 들면서 디제너레이션 오면서 통증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추간판이 탈출하는 것, 찢어져서 흘러내리는 경우, 그 다음에 추간판 돌출 혹은 팽윤이라 하는 거, 그런 추간판에서 생기는 요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흔한 척추 협착증, 선천적으로 생기는 척추 분리증, 척추 전방 전입증, 그다음에 척추 만나는 척추 후관절에 생기는 척추 후관절증, 척추가 좀 휘는 척추 측만증, 그런 게 요통의 원인이 당연히 될 수가 있고, 그 외에 요즘 좀 흔하게 척추에도 생기는 종양이 있습니다. 원발성 종양이 있고 척추에 전이된 암들이 척추에 많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상에 저희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꼭 MRI를 찍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요통이 좀 심하고 오래가고 뭔가 좋지 않을 때는 한번 부담이 가더라도 MRI를 찍어보는 게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광석성 척추염, 당연히 척추가 굳어지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염증 같은 것도 척추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우리나라의 과거에 흔했던 결핵, 그 다음에 곰팡이, 기생충, 매독, 이런 것도 척추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요통도 생길 수가 있겠죠. 다른 카테고리인데, 내장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그런 요통이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 것인데요. 내장 인성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특히 췌장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등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등 쪽에 근육 통증인 줄 알고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암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. 그 다음에 위 12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, 썰개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가끔 옆구리 뒤쪽으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당뇨병으로 오는 신경염도 요통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질환으로도 요통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. 자궁 위치가 이상이 있다든지 월경으로 인한 통증, 또 임신, 골반염, 자궁암 같은 산부인과 질환들도 있고, 신장에 생기는 종양, 요로결석 같은 것도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척추 혈관성 원인이 요통의 원인도 될 수 있고, 하다 안 되면 심인성도 있습니다. 사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검사했는데 심리적으로 요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
요통을 경험한 환자 중에서 사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10% 내외입니다.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요통 환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는 어떤 신경 압박이 심해가지고 방광이나 항문 괄약 등의 기능이 떨어집니다. 그러면 배뇨나 배변 장애가 있겠죠. 그런 경우는 중추신경을 자극을 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하지 마비나 위축이 발생해가지고 계속 이 마비가 진행될 때는 당연히 빨리 수술해서 그 마비를 풀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악성 종양이 원발성 악성 종양이 척추에 생긴 게 확인됐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전이된 암으로 해서 여러 군데 생기면 도리가 없지만 국소적으로 한 곳에 원발성 암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 6 내지 12주 정도 보존요법을 열심히 해서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그때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요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 그것이 장기간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없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수술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. 최근에 극심한 요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척수 자극기,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터라 그러는데 이거는 수술 후에 정말 참을 수 있는 고통을 환자가 호소할 때는 척수 안에 스티뮬레이터를 심어서 통증을 좀 조절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식형 약물 주입기입니다. 마약성 진통제를 쓸 정도로 좀 이렇게 요통이 심한 환자들은 몸 안에 약물을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 약물 주입기를 삽입을 해가지고 적은 양으로도 요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. 자,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 똑같습니다. 건강한 생활을 잘 유지하는 건데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 전후에 해주시며 과다하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신체 운동은 또는 과다한 노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할 때 도움을 받는 기구가 있다면 그걸 좀 사용할 수도 있겠고 편안하게 허리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인 의자를 또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허리에 있는 근육, 즉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 코어 근육의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골다공증이 요즘 나이가 많아지면서 오래 사시니까 골다공증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늡니다. 이 골다공증이 한번 와서 척추가 뼈가 내려앉고 골절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. 생활의 질이. 그래서 중년, 특히 여자분들인 경우에 갱년기 40대 말 정도부터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당연히 체중 감소하고 건강한 식사 생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요통에 대해서 유무실하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요통하고 관련된 질환들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요통은 굉장히 많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. 특히 요즘은 전이성 암 같은 것도 척추에 잘 생기기 때문에 요통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오래가고 좀 심할 때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또 주위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돼서 또 열심히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